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료형과 형 변환에 대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자주 다루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프로그램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저장하고 처리하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익숙한 데이터로는 숫자와 문자가 익숙하죠.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true, 그다음에 1, 2, 3 대괄호로 씌워져 있는 것을 배열이라고 하고요. 중괄호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객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자료 구조라는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다양한 이유는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종류별로 나눠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료형이 나누어진 것을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 타입 또는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료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기본 자료형에 대해 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참조 자료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차시를 넘어가면서 등장을 했을 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에 나와 있는 자료형에는 숫자형, 문자열, 논리형, undefined, null 이렇게 기본 자료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형과 문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숫자로 표현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형 같은 경우에는 true와 false, 즉 참, 거짓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논리형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나오는 문법 중에 조건문이라고 해서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누어 처리를 할 때 논리형 데이터를 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료형들을 하나씩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형 데이터를 한번 저희가 다뤄볼 텐데요. 자, 우리 VS 코드를 한번 열어주시고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에서 3차 시 예제 실습 파일을 만들어 주실게요. 3차 시 언더바 예제.html. 자, 이제는 여러분들 HTML 틀 만드실 수 있겠죠. 자, 느낌표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코드를 저희가 잘 보일 수 있게끔 익스플로러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언어는 바로 이 상태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일을 만드시게 되면 항상 이 구조를 세팅을 하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자료형 중에서 숫자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형은 number라고 표현합니다. number. 그래서 이 number는 다른 언어와 다르게 하나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숫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나뉘죠. 첫 번째는 정수, 두 번째는 실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나눠서 볼게요. 자, 정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등 이런 형태의 숫자죠. 즉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정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실수는
예를 들어서 1.5, 3.14, 5, 10.5 등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숫자를 저희는 실수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변수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수에 한번 저장을 해보는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를 정의할 때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variable, 그리고 let, const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let과 const를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죠. 이유는 이 variable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변수를 똑같은 이름으로 중복 선언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중복 선언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재선언이 되고 또 중복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값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 뭘 사용하기로 했냐면 let과 const를 사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변수를 선언하실 때 let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변수를 선언할 때 let 또는 const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숫자형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도 의미 있게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num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값을 저장할 때에는 이렇게 equal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기로 했었죠. 네, 정확히는 이 중간에 있는 기호가 어떻게 불리우냐면 대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산자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미리 이 기호에 대해서 부르는 용어를 먼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 숫자 데이터 10을 변수 num1에 저장하겠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이런 그림이었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에 저희가 num1이라고 하는 이름 붙였죠. 그리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num1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겠다. 라고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에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대입 연산자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변수를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num2에 30 숫자를 저장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형 데이터는 다 담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console.log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log라고 검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실 때 log to the console 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성할 때에는 이 하나의 로그만 띄워지게 되는데 이후에는 두 개의 로그가 띄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메시지가 적힌 로그를 선택해 주셔야 콘솔 로그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엔터 눌러주시고 num1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솔 로그에서 또 하나의 꿀팁은 뭐냐면 변수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출력할 수 있지만 하나의 콘솔에 두 개의 변수를 같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다시 지워버리고요. 첫 번째 콘솔 로그에서 자, 쉼표를 먼저 추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할 변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변수 사이에 이 기호를, 쉼표 기호를 넣어주시게 되면 각각의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Open with Live Server 클릭해 주시고 띄워진 브라우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개발자 도구 창 열어볼게요. F12. 자, 조금만 축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잠시만요. 변수가 가려져 있으니까 옆으로 좀 더. 네, 이렇게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num1과 num2 각각 10과 30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에 10과 30이 같이 출력될 수 있도록 나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콘솔에 각각의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출력을 할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니고요. 3개, 4개 여러분들이 동시에 출력하고자 하는 값이 있다면 이 쉼표 기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추가를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엔 실수형 데이터를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num3에 3.14를 저장해 주시고 num4에는 6.25, 625 값을 한번 추가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이 두 개의 변수를 초기화를 해줬고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줬고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num2에 이어서 num3, num4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희 브라우저를 띄워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여기에 추가된 변수가 콘솔에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수를 여러 개를 동시에 하나의 콘솔에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점이에요. 그렇죠? 하나씩 출력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만 확인을 하실 거라면 이렇게 여러 변수를 하나의 콘솔에 넣으셔도 되겠지만 어떤 특정한 문자와 같이 함께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분리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문자열 데이터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콘솔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자료형 중에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링. 그래서 이 스트링은 표기법이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게 섞어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하나의 방식으로 선택해서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에도 문자열을 표현하는 그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바 언어를 배우고 오셨다라고 하면 아마 큰 따옴표로 정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익숙하시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파이썬 언어를 저는 배웠어요.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언어처럼 이 두 가지 표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편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표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습할 때 작은 따옴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let 해주시고요. 문자열 변수는 우리 str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줄여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str1 해주시고 여기 여러분들 원하는 어떤 문자열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hello java 스크립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의를 해보면
happy hacking 이라고 하는 문자를 넣어보고요. 또 하나 정의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front end language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자열 데이터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아래쪽에 콘솔 로그를 만들어 주시고 str1, str2, str3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바로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콘솔의 결과를 보시면 숫자열과 문자열이 출력되는 어떤 색깔이 좀 다르죠. 문자열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고 숫자형 데이터는 약간의 파란색, 남색 계열로 출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색깔로도 이게 어떤 자료형이구나라고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자료형 중에 세 번째는 논리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불리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불리언 자료형은 참, true, 그리고 또는 거짓은 false라고 하죠. 그래서 참 또는 거짓 두 가지로 표현하는 자료형입니다. 표현이라고 할까요? 표현. 네. 자, 그래서 이 자료형도 한번 저희가 변수를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 해주시고요. 논리형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 사이에선 약간의 그 구분하는 방식이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is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is라는 단어를 붙이고 예를 들면 로그인이라고 했을 때 이 변수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값을 보관하는 변수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꼭 이렇게 is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사용하는 개발자들도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true라고 저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is state 또는 false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짓고 있는 변수명은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실 때에는 의미 있는 단어를 붙여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만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일단은 작성하고 있어요. 자, 아래쪽에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콘솔 로그 해주시고 is login, is state. 자, 출력을 해보면요. true, false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true, false도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약간의 색깔이 남색 계열로 숫자형처럼 색깔이 좀 같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컴퓨터에서는 자료형을 세 가지 문자, 숫자, 그리고 논리형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설명드리는 자료형은 다른 언어에는 없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취급하는 자료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료형 중에 undefined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고요. 그리고 null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undefined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자료형, 값 모두 없는 경우에 표현되는 자료형이고요. null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형을 객체로 표현을 하지만 값은 비어있는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봤을 때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볼 수도 있죠. 공통된 의미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자료형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은 undefined와 null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undefined는 아무것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근데 null은 값은 비워져 있지만 자료형은 있는 상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두 가지 자료형을 표현을 해볼게요. 자, let 하시고 변수명을 지어볼 건데 먼저 null에 대한 부분은 is null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뭔가 값을 담습니다. null이라고 하는 값을 담아요. 자, 이렇게 되면 is null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 null이라고 하는 형태는 담겨 있으나 값은 없는 상태 라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undefined는 이렇게 변수를 선언만 한 상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log 해주시고 is null empty. 자, 브라우저를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null과 undefined가 띄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ull이라고 하는 값은 자료형은 있지만 값이 없는 비어져 있는 상태. undefined는 값도 없고 자료형도 없는 상태. 인 거죠. 자,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확인을 해보자면, 아래쪽에 로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가 이제 2번 떠요. 2번 뜨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담겨 있는 로그를 선택해 주시고, 자, 자료형을 확인하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가 내장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type of입니다. type of. 그래서 이 type of라고 하는 이 기능에 소괄호 안에 is null을 담아주시고요. 자, 쉼표를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type of empt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브라우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해 보시면, 자, 이 null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undefined는 여전히 undefined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죠.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이 값을 주고받는 형태로 많이 만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undefined라고 띄워지게 되면 값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는구나, 넘겨받지를 못하는 상태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정의를 할 때 보통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값이 비어있는 경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즉 예외 처리라고 해서 값이 비워져 있으면 정상적으로 오류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상황을 판단하게끔 로직을 만듭니다. 그때 저희는 null이라고 하는 이 값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할 때에도 이렇게 비워져 있는 상태로 선언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null이라는 값으로 명확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향후에 값을 비교할 때에도 좀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료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후에 설명드리긴 할 테지만 일단 맛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이 배열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공간에 저장하는 형태를 배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대괄호, 이 대괄호로 표현을 하죠. 자, let 해주시고 array는 대괄호. 네. 이렇게 정의하시면 빈 배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공간은 있는데 자료형 형태도 있고, 하지만 아무것도 그 안에는 저장되지 않은 것이 빈 배열인 거죠.
근데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지만 여기에 데이터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넣어서 만드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빈 배열을 생성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배열을 생성을 한 거죠. 그리고 한번 이것도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로그 그래서 array array 2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 꼭 해주시고 다시 브라우저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자료형 중에 객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브젝트. 여러분들 nul이라고 하는 변수를 타입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죠. 했을 때 보여줬던 게 오브젝트였습니다. 객체라고 하죠. 객체. 그래서 이 객체라고 하는 자료형은 사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러 자료형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표현하는 것이 객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구조구나 정도 인지를 해주시고 객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t obj 객체를 줄여서 자 표현하는 방법은 중괄호입니다. 중괄호. 그래서 이 안에는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게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요? na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시고 여기에 문자열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Justin 자, 또 하나의 값을 정의를 해볼게요. 쉼표 해주시고 age 나이는 예를 들면 이 친구는 20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obj 결과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숫자형 데이터와 문자열 데이터가 같이 묶여져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객체 형태가 상당히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표현되는 사용되는 자료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구나 정도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모든 자료형들을 하나씩 쭉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